이제 이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시애틀 시옥스의 얘기로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코어는 33대 27, 6점 차 이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6점의 점수 차로 끝나긴 했지만 경기는 일찌감치 끝났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시애틀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초반에 너무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경기력이 안 좋아서 끌려가다가 막판에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맨날 말씀하신 것처럼 4쿼터의 사나이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초반에 너무 부진하거든요. 이날도 보면 3쿼터까지 7점에 묶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추격전을 펼쳤는데 결국은 이제 끝까지 못 쫓아간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날만이 아니라 저번 주 이제 피츠버그하고 경기도 보면 28점을 내긴 했는데 네. 전반이 7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신시내티하고 경기도 보면 4쿼터에 역전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러셀 윌슨이 4쿼터의 사나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말이 좋아 4쿼터의 사나이지, 이게 물론 이제 역전을 하고 저는 러셀 윌슨 선수가 정말 이제 좋은 이 4쿼터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팀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거의 혼자 똥꼬쇼 하는 느낌이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얼마나 이게 진짜 고군분투하는 게 거의 눈물겨울 정도로, 특히나 이날 비 왔잖아요. 비 오면서 크리스 카슨 막 미끄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클리츠도 갈아 신고 이랬잖아요. 저는 크리스 카슨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경기가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홈 경기였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시애틀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싱 기반의 그렇죠. 공격을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싱이 안 풀리니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러싱이 보면은 지금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경기당 160야드 이상을 뛰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리그 전체 1위였는데 올 시즌 보면은 신시내티 상대로 72야드, 피츠버그 상대로 뭐 그날은 좀 했어요. 151야드. 근데 뉴올리언스 상대로 다시 이제 109야드. 네. 그러면서 세 경기 공통적으로 100야드 러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격이 러닝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풀리니까 네.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측을 할 때 브리스가 없는 세인츠가 시옥스를 어림도 없지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림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날 경기를 보면 테리 브리지워터가 물론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해서 이겼지만 이날은 저는 숀 페이튼과 오펜시브 라인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숀 페이튼 감독이 영리한 게 뭐냐면 이 후보 쿼터백이 이게 진짜 사실 적지, 그것도 이제 진짜 쉽지 않은 적지에 가서 강한 디펜스를 상대하는데 초반부터 그 테리 브리지워터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공격부터 짧은 공격부터 천천히 풀어가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좀 세틀다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또 중요한 거는 오펜시브 라인이 정말 프로텍션을 잘했습니다. 이날 쐐기 하나도 없었고요. 특히 이날 그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데이비안 클라운이 반대편에 이제 이즈키엘 안사가 이제 돌아와서 그 두 명이 처음으로 이번 시즌에 같이 출전한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날 패스러시 막강하겠다라고 했는데 뉴올리언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네. 하나의 색도 허용을 하지 않았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충분히 오펜시브 라인이 막아준다. 그리고 감독이 어쨌든 좀 쉬운 플레이부터 해준다. 그래서 짧은 패스부터 이렇게 해준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브리지워터도 한번 그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브리지워터도 여느 후보 쿼터백과는 좀 다르거든요. 브리지워터는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뽑혔던 쿼터백이거든요. 나름 1라운드 출신이에요. 1라운드 쿼터백이고 드래프트 때 결국 이제 뭐 1라운드 32번째 픽으로 뽑히긴 했지만 원래 그 드래프트 시즌 때는 전체 1순위까지 거론됐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페디그리가 있는 선수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선수가 아쉽게도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그 뭐 미네소타에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고 그 여기 뉴올리언스 와서 이제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이제 오프 시즌에 마이애미에서 오퍼를 받고 갈까 하다가 뉴올리언스에 남아야지. 브리스가 곧 은퇴할 테니 그 자리를 뭐 보고 이제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브리스가 빠진 자리 그거를 제외하고는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팀이고 똑같이 리시버, 오펜시브 라인, 뭐 러닝백 다 좋고 그다음에 수비도 괜찮고 이런 팀에서 브리지워터가 사실 본인 역할 뭐 어느 정도 해주면 사실 뉴올리언스도 시즌이 끝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브리스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거든요. 네. 이번 시즌 아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올 때까지 버텨주면 반반만 해줘도 그렇죠. 네. 사실 반타작 해주면 뉴올리언스가 사실은 1번 시드까지는 어렵더라도 지구 우승은 지금 충분히 여전히 노려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브리지워터도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반대로 시애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후보 쿼터백 아무리 뭐 네. 브리츠워터가 1라운드 픽이니 그래도 후보 쿼터백인데 잡아야 될 경기 못 잡은 거예요. 경기가 냉정하게. 그렇죠. 그리고 경기 감각이 음. 없는 쿼터백인데 왜 그 사람을 제대로 패스러시를 못했느냐라는 것이 너무 아깝고 네. 그다음에 경기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뭐 러싱 공격 안 됐고 리드를 너무 많이 당했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이날 준 점수들을 보면 펀트 리턴 터치다운 하나 당했고요. 네. 펌블 리턴 터치다운 당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뉴올리언스가 필드골 미스했는데 그때 시애틀이 페널티를 해서 퍼스트다운을 갱신해주면서 그게 터치다운이 됐어요. 맞아요. 결국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 미스했지만 20점을 이렇게 헌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리드를 당했는데 상당히 본인들 스스로가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죠. 네. 저도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디온테 해리스 선수의 53야드짜리 펀트 리턴 터치다운 그렇죠. 그리고 본벨의 33야드짜리 펌블 리턴 터치다운 이 두 개가 사실상 경기 흐름을 완전히 세인츠 쪽으로 갖고 왔던 이 두 개의 플레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게 완전히 경기를 바꿔놨죠.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뉴올리언스가 올 시즌 들어오면서 좀 저는 우려됐던 거 하나가 알빈 카메라와 마크 잉그램 조합이 이제 깨졌는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보면 지금 이제 마크 잉그램 대신 들어온 이제 라테이비아스 머리 이 선수가 사실 잉그램만큼 못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카메라는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시애틀에서 뛰었던 이제 마션 린치를 이제 비스트 모드라고 네.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야수 같은 거 비스트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빈 카메라가 이제 넥스트 비스트가 아닌가. 진짜 보면은 이날 보면 러싱 69야드 그다음에 패스 캐칭도 9개의 패스에 92야드 터치다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팀이 기록한 265야드 중에 161야드를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혼자 공격을 책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잉그람 역할까지는 아직은 좀 못해주고 있지만 알빈 카메라가 그걸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알빈 카메라는 지금 보면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리그 최고의 듀얼 스레 러닝백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레이비언 벨이었거든요. 지금 그 위상에 있는 사람이 알빈 카메라 같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은 리그 최고의 듀얼 스레 러닝백이 된 것 같고 네. 이날 모습들 보면 진짜 그냥 단순히 그냥 레이비언 벨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션 린치 같은 진짜 터프한 러닝도 해서 진짜 비스트 모드가 뛰었던 경기장에서 비스트 모드 역할을 해줬다. 특히 이날 이 경기를 보면 이 2010년 플레이오프 때 마션 린치가 비스트 모드 터치다운을 했던 그 플레이오프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에서 허용됐던 세인츠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세인츠의 알빈 카메라가 시애틀한테 이런 모습을 보였던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장면이 그 최근에 NFL에서 뽑는 그렇죠. 이 거기서도 뽑혔죠. 탑플레이 뽑고 있잖아요. 그 NFL 원한주에 거의 뽑혔죠. 네. 사실 그거는 그걸 보면 와 이런 걸 어떻게 하지? 갑자기 막 스티브 네, 스티프함 하고 막 어우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 수비수들이 막게 달려오다가 첫 번째 수비수가 스티브 함을 당하고 이제 쓰러졌어요. 네. 근데 사실 뒤에 한 명이 수비수가 더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안 쫓아왔어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그때 그 상황이 정말 인상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플레이오프 경기였고 또 네. 그래서 그 홈 관중들이 정말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막 뛰어서 그 센츄리 링크 필드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소음이 심했냐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네. 경기장 100야드 밖에서도 그게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광할 정도로 만든 플레이였죠. 어. 근데 그때 이제 뭐 사실 시애틀이 그게 강팀이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100야드 바뀌요? 잠깐만. 100야드 아니잖아요. 100야드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이 흔들리는 게 감지가 됐대요. 100야드, 그러니까 100야드면 90m거든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90야드 정도면 그냥 감지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닌데 땅이 흔들렸다는 건데 이게 경기장이 흔들리는 것과 경기장 밖에 땅이 흔들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거 저는 이게 상당히 놀라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 아니, 왜냐면 사실 한 1km 정도 떨어졌다. 그거는 지진이죠. 그건 지진이죠. 네. 아니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그 비스트 모드가 그 터치다운했던 그 런이 그래서 별명이 비스트 퀘이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100야드 밖에서 땅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제 비스트 퀘이크라고 불렸는데 그게 1km 밖에서 그게 감지되는 건 비스트 퀘이크가 아니라 그냥 얼스 퀘이크죠. 아무튼 이제 참 시옥스는 러셀 윌슨이 마지막에 이제 고군분투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너무 큰 점수 차를 뒤집기가 좀 역부족이었던 그런 경기였고 드류 브리스의 부재가 오히려 세인츠 선수들을 좀 이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7대 20 텍산스가 이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알빈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리그 최고의 듀얼 스렛 러닝백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전 이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원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듀얼 스렛 쿼터백 중에 최고는 저는 디션 왓슨인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제 쿼터백으로서의 전체적인 경기력을 보면 네. 패트릭 마홈스나 뭐 에런 로전스나 이런 선수들이 더 위지만 듀얼 스렛 쿼터백으로서 러싱도 정상급, 패스도 정상급으로 하는 쿼터백을 뽑아라? 그럼 저는 디션 왓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이때 사실 경기에서 보면 해프타임 때까지는 텍사스가 10점 차로 졌었어요. 근데 왓슨이 패싱으로 이걸 다 뒤집었거든요. 네. 351야드에 3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이날의 가장 하이라이트 플레이는 디션 왓슨이 제가 이제 그래서 진짜 듀얼 스렛 쿼터백이라고 말씀드린 게 패스윙도 그만큼 잘했지만 원래 달리기도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날 달리기만 잘한 게 아니라 어떤 플레이였냐면 파켓에서 이제 파켓이 무너지면서 멜빈 잉그람이 들어와서 세이클 하기 직전이었는데 이걸 좌우로 착착 피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53야드 터치다운을 하는데 53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진짜 디펜시브 엔드에게 완전히 잡히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웬만한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색 당할 자세로 엎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 안 빠져나가게.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이제 프로텍션 자세로 들어가는데 아마 뭐 마홈스나 뭐 몇 명의 선수들은 시도를 해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디션 왓슨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빠져나와서 그걸 53야드 설치당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패스가 53야드를 간 건 아니고 사실 거리는 한 20야드 갔는데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진짜 다 잡힌 색 상황에서 그걸 너무 쉽게 빠져나왔다는 네. 거죠. 미꾸라지처럼.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선수는 정말 듀얼 스렛이다 라는 거를 정말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피해내는 거는 전 잭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대신 그 이후에 패스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린 게 패스도 그렇고 러싱도 그렇고 네. 둘 다 정상급으로 잘하는 쿼터백. 뭐 사실 이제 패스 이런 거 보면 뭐 마홈스나 로저스가 훨씬 위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러싱 이런 거 다 합쳐봤을 때 둘 다 이제 기준 이상해. 둘 다 어느 정도 이상 잘하는 쿼터백 보면 저는 1순위가 디션 왓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버커니어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클로즈아웃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저스 이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건 누구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 정자왕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자왕이 뭔가요? 필립 리버스인가요? 좀 네. 무슨 말인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다산의 상징, 네, 그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감독의 플레이 콜링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플레이 콜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징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물론 쿼터백일 수도 있지만 저는 풋볼에서는 클로징 역할은 수비와 러닝백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또 러닝백 그렇죠.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멜빈 고든이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러닝백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사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멜빈 잉그람 말씀드렸잖아요. 수비에서도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놓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놓치는 거죠. 다 잡은 경기를. 근데 이게 오늘만 이 경기만이 아니라 전주에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한테도 4쿼터에 역전패했거든요. 네. 막판에. 근데 이런 걸 보면 차저스를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클로즈아웃을 못하지? 그게 아쉬운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경기를 패함으로 해서 차저스는 1승 2패가 됐어요. 그 프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차저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팀은 좋은데 초반에 너무 슬로우 스타트를 한다. 너무 출발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1승 2패. 또 몇 년 전에 보면 0승 4패로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판에 엄청난 뭐 페이스로 쫓아가지만 결국에 막판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한 못해요. 경기 차로 못 나갔던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 페이스가 안 좋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경기에서 이걸 쫓아갈 그게 경기 수가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아쉽게 뭐 플레이오프 탈락하거나 플레이오프 올라가도 와일드 카드로 올라가서 금방 그렇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지금 1승 2패란 말이죠. 왜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구영희 선수의 데뷔 시즌이었는데 그때 영승 그때 2패였죠. 첫 두 경기를 내주고 출발해가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9승 7패인가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부진이 결국 시즌 전체를 좌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에 잘하다가 막판에 무너진 팀들도 있지만 차저스를 보면 초반에 정말 못하다가 나중에 페이스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갭을 좁히지를 못하고 네. 작년에도 사실은 그 칩스를 막 쫓아갔는데 결국 동률까지 갔는데 네. 타이브레이커로 져가지고 와일드카드 갔었거든요. 이번 시즌도 지금 차저스가 1승 2패, 칩스는 3승 0패 이렇게 해서 칩스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홈스가 마지막 경기 쉬었죠 지난 그쵸, 시즌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타이라든지 확정이 네. 되니까 그런 건데 이게서 이 경기 끝나고 차저스의 앤더니 린 감독도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는 경기를 마무리하는 거다라고 딱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아직도 그렇게 강팀다운 면모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팀들 중에 이렇게 클로즈아웃 못하는 팀 많지 않잖아요. 야구를 쳐도 클로즈아웃 못하면 강팀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계속 이겨놓고 8회 9회 가서 블론 세이브 계속한다. 네. 이러면 사실 강팀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LA 다저스가 그렇게 블론 세이브를 많이 우승을 못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뭐 플레이오프 가서 그다음에 또 이제 월드 시리즈 가서 이럴 때는 사실 이제 블론 세이브 한두 개가 크잖아요. 그럼 한 경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니까 근데 풋볼은 또 16경기밖에 안 하는데 그렇죠. 지금 2주 연속 블론 세이브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텍산스와 차저스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이제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LA 램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얘기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11년 만에 클리블랜드에서 열렸던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클리블랜드의 팬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았었을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 전반전 6대3으로 이제 클리블랜드가 석점을 리드한 채 전반에 끝냈기 때문에 이 브라운스 팬들이 굉장한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때 프리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를 업셋으로 뽑을까 말까 되게 망설였거든요. 네. 근데 진짜 사실 되게 그랬으면은 승차가 더 벌어졌을 텐데 그죠? 어쨌든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네.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경기를 보면 이제 3승으로 벌어진 거 아시죠? 뭐 제가 마지막에 뒤집으면 좀 막판 뒤집기. 러셀 윌슨. 4쿼터의 사나이. 근데 네. 어쨌든 이 경기를 보면 딱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게 경기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업셋을 뽑을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경기는 마지막 27초를 남겨놓고 정해졌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비슷하게 갔는데 네. 마지막 27초를 남기고 포스 앤 골. 그것도 램스 4야드에서 메이필드가 인터셉트 당했죠. 이거 하나가 사실 승리와 패를 가는 거였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아직도 이제 그 문턱을 못 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스 다운이긴 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네. 그 신인인 데니얼 존슨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를 뒤집었잖아요. 근데 27초 남기고 비슷한 상황에서 포스 앤 골, 램스 4야드 여기서 메이필드는 인터셉션 당했거든요. 저는 그 이번 시즌에 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보면서 저는 이 선수가 왜 이렇게 그 빅플레이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렵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 너무 어려운 말 좀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이제 소변 마렵다라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아니 약간 빅플레이 마려운 애처럼 계속 뭔가 빅플레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엔 그 리시버가 많지 않아서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 그렇게 빅플레이 많이 안 했거든요. 짧게 풀어가면서 이제 어쩌다가 한번 긴 거 빵 때리고 이런 느낌이었지. 지금은 매 스냅마다 길게 던질 때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이필드가 너무 욕심부리 많대요. 지금 공격에 충분히 플레이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델 베컴 페이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원래 모습 찾았거든요. 선발도 좀 맞아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닉 첩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플레이메이커들 손에 공을 넘겨줘야 돼요. 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플레이가 눈앞에 있는데 너무 큰 거 노리는 거 있고 스크램블링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긴 패스가 별로 안 정확하더라고요. 안 정확해요. 네. 보는데 답답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 롱패스는 조금 이거 과장일 수 있지만 민슈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필드도 지금 냉정하게 보자 그러면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소위 영어로 말하죠 워킹 프로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좀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플레이하는 걸 보면 리그 최고급 같은 쿼터백에 욕심을 내거든요. 지금 플레이하는 것만 보면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에런 로저스가 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저는 좀 받아요. 좀 약간 결과는 좀 다르지만 키 작은 에런 로저스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욕심도 있지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팀에 대한 이제 어떤 도시 전체에 대한 기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또 쿼터백으로서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담을 이제는 욕심을 다 이제 승화해서 이제는 다른 플레이메이커들한테 공을 줘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좀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선수 중 그렇죠. 하나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보면서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그리고 말씀드린 게 이날 이 마지막 27초 포스 앤 골에서 인터셉트 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램스 사야드에서 퍼스트 앤 골이었어요. 근데 그 퍼스트 앤 골이 포스 앤 골 실패할 때까지 4번을 다 패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러닝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1야드 이렇게 가면 딱 터치다운이잖아요. 딱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프레디 키친스 감독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러싱 공격을 한 번은 할 걸 그랬다. 왜냐면 그때 뭐 시간은 1분 내외였지만 그 타임아웃을 3개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3개가 다 남아 있었던 네. 상황이었고 램스 사야드다. 그러면 물론 이제 패스를 중심으로 할 수는 있지만 러싱을 한두 개는 섞을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물론 이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고 퍼스트 앤 골에서 4번 연속 패스 실패하니까 본인 잘못이었다. 네. 타임아웃 3개나 있었다는 걸 판단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황이 되게 비슷한 게 슈퍼볼 49에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좋아할 얘기인데 시옥스랑 그 마지막 1야드 못 그렇죠. 갔던 얘기 하시려는 거죠? 26초 그때 26초 남겼었거든요. 그때 시애틀이 런을 안 하고 패스하다 인터셉트 당했잖아요. 아니 마셜 린치 써가지고 땅 때리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거는 사야드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타임아웃이 3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연출했다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아마 이 비슷한 얘기를 이 다음 경기에서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어쨌든 램스는 램스였고 특히나 좀 역시나 눈이 많이 갔던 건 에런 도날드였어요. 그렇죠. 도날드가 네. 이날 사실 오랜만에 색을 했거든요. 이 전 경기에서 사실 에런 도날드답지 않게 아마 이 경기 전에 5경기 연속인가 색을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날 이제 드디어 이제 색을 했는데 에런 도날드가 부진한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런 도날드에게 더블팀, 트리플팀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계속 붙죠. 에런 도날드도 트리플팀을 이겨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좀 알고도 못 막는 선수가 그렇죠. 그래도 에런 도날드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어쨌든 이날 그걸 해줬는데 저는 이제 이날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램스도 공격이 아직 좀 불안불안하네. 그러니까 브라운스한테 20점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아직도 보면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램스의 공격의 구심점은 타드 걸리거든요. 타드 걸리가 이날도 정말 이게 타드 걸리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 맞아요. 이러는데 네. 공 14번 러시해가지고 43야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그 타드 걸리 선수가 머릿속이 잘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타드 걸리가 왜 그럴까? 아직도 진짜 무릎이 아직도 부상이 완쾌 안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심점이 타드 걸리기 때문에 타드 걸리에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램스 공격이 그 강한 램스가 20점에 묶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램스가 이런 상황에서 쿠퍼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네. 쿠퍼컵이 작년에 부상당한 다음에 이번에 돌아와서 이날 11개 리셉션에 100야드 터치다운 2개를 했거든요. 네. 터치다운 2개를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쿠퍼컵이 없었다 그러면 거프는 어땠을까요? 제러드 거프가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기 중간에 제가 순간 생각이 났는데 이 경기 중간에 이제 분석하는 거에서 이제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프런트 세븐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러싱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잘 짜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이 슈퍼볼을 보고 그때 당시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그렇죠. 짜왔던 했던 수비 스킴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 런을 봉쇄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카피캣 리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 하나가 좋은 전략을 가져와서 그게 성공하면 다 따라하거든요. 근데 작년 슈퍼볼은 사실은 아무도 다른 팀들은 경기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내가 내 경기하고 있으면 다른 경기 잘 못 보는데 모든 팀들이 다 지켜보는 경기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램스가 3점으로 막혔다? 네. 어떻게 한 거야? 다 따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앞으로 이제 계속 따라하게 될 텐데 그래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타드 걸리는 그리고 션 맥베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내가 가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주먹 내면 나는 빠를 내야지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거죠. 타드 걸리 정도의 러닝백이면 그리고 션 맥베이 정도면 타드 걸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공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램스도 그렇고 아직도 사실 이게 실력이 아직도 정상궤도에 안 올랐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두 팀 다 사실 각자 가진 게 100이라고 하면 한 70, 그렇죠. 65? 요 정도밖에 못 보여준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본인들의 했어요. 포텐셜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죠. 네.
어쩌됐든 램스가 20대 13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 시카고 베어스와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경기입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날도 사실 시카고 베어스는 수비발로 이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카고 베어스는 보면은 수비가 진짜 저는 최정상급이라고 정상급이죠, 진짜.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버플로 빌스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수비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수비가 공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상대를 막는 게 아니라 공을 뺏어오잖아요. 공을 뺏어오는 건 상대편 거를 내가 가져오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한테 넘겨줘서 공격이 득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리를 단축해주는 이게 공격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비를 막기만 잘하는 팀들이 있고 그러면서 테이크어웨이가 없는 팀들이 있고 베어스는 작년부터도 압도적으로 테이크어웨이가 1위였고요. 네. 올해도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오늘 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딱 그거거든요. 픽6 바로 딱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어쨌든 인터셉트 뭐 펌블 이거 하면서 이날 케이스 키넘이 인터셉트 3개, 펌블 2개 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시카고는 수비빨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수비가 단순 수비가 아니라 진짜 공격 같은 수비였다. 그리고 케이스 키넘은 저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케이스 키넘은 주전 쿼터백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제 워싱턴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드웨인 해스킨스가 사실 다음 주부터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번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 지면 또 더군다나 자이언츠에서 데니얼 존스가 잘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영향 받을 거다. 근데 네.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는 안 났으니까.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쿼터백 바꿔야 된다. 그런데 해스킨스가 아니라 콜트 맥코이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콜트 맥코이 부상인데 곧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 2주 있다가 콜트 맥코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팀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고 팀이 이렇게 제대로 쿼터백을 받쳐줄 선수들이 없는데 젊은 선수를 거기에 넣었다가 얘 오히려 더 망친다. 그러니까 드웨인 해스킨스에게 너무 많은 버든을 지우지 마라라는 그리고 얘기인데. 오히려 자신감 상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이제 그 위축되기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그 쿼터백들이 입단을 하면 보통 한 1, 2년씩 벤치 지키다가 이런 게 사실은 대세였죠. 쿼터백 수업을 받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물론 이제 뭐 패트릭 마홈스 1년 정도 그렇긴 했지만 알렉스 스미스 밑에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데니얼 존스 바로 투입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로 투입돼서 빨리 적응하고 그러니까 1년차 벤치에 앉아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정신력 기르고 작전 배우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전만큼 좋은 연습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상만 안 당한다면 그래서 부상만 안 당한다는 전제하에 그 1년을 벤치에서 버리느니 빨리 투입해서 차라리 실전 경기 감각을 익히고 네. 다른 선수들과 손발 맞추자. 저는 이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웨인 해스킨스가 지금 뭐 4주차가 됐던 5주차가 됐던 들어가서 네. 이제는 다른 선수들하고 손발을 빨리 맞추면서 NFL 경기에 적응하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드웨인 해스킨스도 뭐 사실 파켓 패서입니다. 사실 이제 흑인 쿼터백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파켓 패서가 맞지는 않은데 해스킨스는 파켓 패서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흑인 쿼터백들과 달리 NFL 경기를 뛸 준비가 조금 더 돼 있을 수도 있다. 파켓 패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빨리 투입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바로 이제 지구 라이벌이 이미 그걸 해서 지금 뭐 괜찮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워싱턴 그걸 안 하냐. 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턴오버가 5개가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점수가 31대 15밖에 안 되는 건 미치 트루비스키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아직 시카고가 정상이 아니에요. 네. 이날 그러니까 5개의 턴오버를 가지고 31점. 근데 그 중에는 뭐 31점에는 픽식스가 섞여 있고 뭐 네.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카고 베어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2부 프리뷰에서 조금 더 다뤄볼 베어스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키넘에 대한 사실 얘기인데요. 이 키넘이 물론 이제 케이스 키넘이라서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마지막에 인터셉션을 당하지 않고 추격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다면 사실 이 경기 장담할 수 없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4&1 이렇게 됐잖아요. 턴오버 하다가 공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팬분들이 그걸 아실지 몰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게 사실 엔드존에서 그러니까 그 그렇죠. 엔드존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터치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플레인 오브 더 골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가상의 그 벽이죠. 벽을 통과만 하면 터치다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펌블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그 경기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태클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해서 빼서 뭐 놓쳤다? 그건 펌블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순간적으로 뭐 판단 착오가 있었던가 네. 아니면은 본인은 또 빨리 이렇게 퍼스트다운 찍고 이렇게 빼서 이제 공을 다시 뭐 프로텍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저는 결국 이 키넘에 대한 의문만 더 생기지 않았나. 그 판단력에 대한 아니 사실 포스는 원이면 굳이 아니 그 정말 스니가 하려면 밑으로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러싱으로 일야드를 가던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는 현지 중계진들도 아니 저 터치다운 하는 거랑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참 보기 안쓰러운 그런 좀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전반전이 28대 3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베어스가 조금 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 클로징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손쉽게 클로징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뭐 프리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어스가 지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싱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아까 계속 지금 오늘 뭐 계속 공통적인 쓰임인데 네. 클로저 역할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쿼터백들이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쿼터백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패싱 공격이 안 돼서 다시 펀트해주고 기회를 넘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좀 여러모로 좀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시카고 베어스가 31대 15로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에게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이렇게 이 16경기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경기들에 대한 총평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직도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누가 강팀이고 누가 약팀이고를 아직도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글스나 라이온스 같은 경우 1승 2패, 2승 1무지만 이 두 팀이 둘 다 3승 0패 내지는 0승 3패가 될 수 있었을 상황일 정도로 지금 승패가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마이애미나 뭐 애리조나처럼 이렇게 지금 많이 뒤처진 팀이 많지는 않고 0승 3패 팀들이 있지만 그 팀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초반에 쿼터백들이 많이 빠져서 8팀이나 지금 후보 쿼터백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즌 초반에 예상했던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특히 그것도 보면 강팀들, 예를 들면 뭐 스틸러스, 네. 줄 브리스가 빠진 세인츠, 뭐 팬더스 이런 팀들이 주전 쿼터백이 빠지면서 강팀들의 전력이 상당히 바뀌고 또 뭐 사실 좀 일찍 빠지긴 했지만 앤드류 럭 이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시즌 전에 예측했던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후반에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저희가 이 지구별 프리뷰를 하고 나서도 결국은 시즌 들어가봐야 되고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또 현실로 다가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 이 4주차 첫 번째 경기인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해볼 텐데요. 4주차부터는 이제 바이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뉴욕 제츠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이제 4주차 휴식을 가져가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15경기가 치러지는데 일단 1부에서는 가장 먼저 치러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에 대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보여줬던 이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린베이 패커스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글스가 근데 시즌 초반에 보면 지금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부상병동 이런 표현도 쓰는데 네. 뭐 부상병동이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공수에서 그래도 중요한 선수들이 꽤 부상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공격에 보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디션 잭슨이 빠져 있고 네. 디펜시브 라인에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부상들이 말릭 잭슨부터 해서 부상이 꽤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재기량을 발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상은 아닌데도 마일스 샌더스, 조단 하워드라는 이 러싱 콤비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기량을 못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칼슨 웬스한테 가고 있는데 네. 경기력이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죠. 근데 반대로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크어웨이가 전체 1위고요. 네. 쐐기 리그 3위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홈 경기인데 네.
이글스가 패커스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패커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에 대한 예상은 저희 둘 다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퍼스트 앤 세븐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나머지 14경기에 대한 승부 예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